네,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연구원의 이현표라고 합니다.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평이 있어서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컨설팅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특히 실무에서 많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문제 나온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컨설팅에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시험은 여기 시험 문제 냈던 거에서 70% 이제 이상은 이제 요 시험 문제에서 낼 거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만 잘 보시고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하나 이제 보는데 간단한 문제는 짧게 넘어가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원론부터 보면요. 1번 초기 협동조합 운동의 선구자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제가 강의 때 이제 많은 분들을 소개를 시켰죠. 시간 순서로 보면 이제 로버트 오원, 윌리엄 톰퍼슨, 그리고 뭐 프리에, 윌리엄 킹, 뭐 베아트리스 웹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잘못된 거는 이번에 있는 윌리엄 킹입니다. 이 부의 분배 원리와 관한 연구는 이제 윌리엄 톰프슨이 보기에 있는 이 전 노동 수익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이고요. 윌리엄 킹은 우리가 협동조합 공장부터 할 것이 아니라 생활과 소비 영역에서 노동자들을 조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비조합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던 게 윌리엄 킹이죠. 실제로 로치데일이 이 윌리엄 킹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성공한 최초의 협동조합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요,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있는 거는 이제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창립이죠. 어디에는 최초의 협동조합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성공한 최초의 협동조합 또는 성공한 최초의 협동조합 모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협동조합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로치데일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로보톤이 이제 류나와크 방적 공장을 이제 세웠고요. 이 류나와크 방적 공장이 모든 협동조합인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 뒤에 이 로보톤이 이런 사상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많은 오원주의자들이 이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아까 소개한 이제 윌리엄 킹의 협동조합인이라고 하는 잡지 발간입니다. 이 두 번째로 있었던 사건에서 여기 보기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비조합을 만들고 자본을 형성을 해서 이후에 이제 협동조합 공장까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담고 있고요. 이 윌리엄 킹의 제안에 따라서 이 런던 근교에 많은 소비자 협동조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의회를 이제 만들게 되고, 뭐 의회라고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 연합회 같은 거죠.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고 원칙도 만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협동조합들이 많이 실패하고 망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년대, 30년대 있었던 이 협동조합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원칙을 만들고 성공 모델을 만든 게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협동조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라, 나가. 근대 협동조합 운동의 선구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하는데 표현이 좀 이제 그렇긴 하죠. 선구자라는 표현인데 이제 원한 대답은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토는 아까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드렸던 것 같고, 필립 뷰세는 프랑스에 있는 이제 행선자 협동조합을 이끌었던 지도자고요. 와이파이제는 독일의 신용협동조합을 이끌었던 이제 지도자고요. 슐체도 독일의 도시형 신용협동조합을 이끌었던 이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르셀모스는 사회적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고 이론가이긴 한데 협동조합 운동을 직접적으로 이끌었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증여론이라고 하는 이제 서적 그 책을 이제 발간을 했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분인 것 같습니다. 4번 보시면 다음 중 노동자 스스로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주체적으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이윤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상가를 이제 묻는 건데요. 답은 이제 윌리엄 킹이죠. 그 이전에 협동조합을 했던 사람들은 협동조합 공장을 해서 공정하고 이 노동자들한테 부를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협동조합을 주창했다면 이 윌리엄 킹은 이 공장을 지려면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본을 조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본을 조성한다는 것은 출자도 해야 되지만 이윤을 쌓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협동조합 사상의 새로운 전기를 이제 만든 거죠. 답은 윌리엄 킹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게 아까 얘기했던 협동조합인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은 독일의 신흥협동조합인데 이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당시로 보면 농촌사회였고 농민들이 주축이 되는 협동조합이고 농민들은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가을거지 할 때까지 어떤 이제 이 빈곤기를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농사 짓는 동안 돈이 떨어지면 이 고리대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끊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이고 이 농촌복지를 이제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이게 로치델계 협동조합하고 이제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잉여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잉여는 이 조합 전체 몫이지 이 조합한테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합원들은 이제 조합에 돈을 출자를 한다기보다는 신용을 출자하고 이 그 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그 조합의 채무를 이제 서로 책임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조합 내부에서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관계가 돈독하게 쌓이려면 규모가 크면 안 됩니다. 그 소지역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관계 내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조합원은 그 하나의 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의 특징이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농협과 수협, 신협이 조직 구조상으로 보면 라이파이젠 협동조합과 유사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을 이제 세우고 있었고요. 이렇게 소규모 그 지역 조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조합이 그 조직을 잘 운영하는지 운영하지 않은지를 누가 감독하냐면 이 중앙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감독을 이제 하고, 그래야 신용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른 협동조합들에 비해서 지역조합의 자율성이 낮고 중앙의 권한이 큰 게 또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의 특징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로치델 협동조합의 원칙인데요. 로치델 공동개척자 협동조합의 원칙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8가지 원칙을 이제 세웠고, 이 중에서 로치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가 공급의 원칙과 기업의 당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참고를 이제 해보시면 좋은데, 이건 이런 겁니다. 기업의 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가격에 대한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할인을 누가 결정하냐면 구매자가 결정을 하는 할인 정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살 때는 시가에 사고,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걸 봐서 얼마를 내가 할인받을지를 결정하는 게 기업의 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로치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협동조합의 발명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민주적 관리 역량이 이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답은 아닌 것은 4번이죠.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하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자율에 제한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출자금에 배당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자본을 중시한다기보다는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자본보다 노동을 중시하지만
이 자본을 모으지 않으면 적절한 생산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이 출자를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돈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출자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은 출자하려면 빌려서 해야 되는데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빌려와서 출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자 정도는 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로치데일이 세웠던 원칙이고 중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은 이제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성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윤분배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윤을 누가 가져가야 되냐는 겁니다. 소비자와 이게 따지고 보면 다 노동자지만 이 협동조합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이 노동자인 거죠. 소비자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나빠지겠죠. 또는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면 가격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 생산에서 핵심을 누구한테 둬야 되냐 이런 게 이제 이윤분배 논쟁인데 이윤분배 논쟁의 결론은 여기 박스에 있는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나빠질 수 있죠. 소비자는 가격을 싼 게 좋으니까. 그래서 요 주장의 핵심은 무조건 소비자 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소비조합의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조합과 노동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할 것인지를 합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조합은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노동조합은 또 소비조합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산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계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 산업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내세우게 되죠. 요 얘기를 했던 분이 이제 베아트리스 웹이라고 하는 이제 로치데일의 그 사상가입니다. 신흥협동조합이 가장 먼저 일어난 건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입니다. 독일의 라이파이제기 협동조합과 술체계 협동조합이 이제 있었죠. 독일이 신흥협동조합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독일이 여전히 이제 농업과였기 때문이죠. 반면에 산업이 일찍 발달한 영국에서는 이 공장을 협동조합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소비자 협동조합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중간쯤에 있었던 이제 프랑스는 이 소생산자들이 이제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이 또 이제 주류를 형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신세대 협동조합이 막 발현을 하고 있죠. 신세대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자본에 대한 태도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신세대 협동조합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그 출자에 비례해서 의결권과 추가권을 주면서 출자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은 권한을 갖도록 만든 게 신세대 협동조합의 특징이고, 그 이유는 농업계통의 협동조합들이 무임승차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소농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기여를 많이 하는 대농들이 이탈하게 되고 그게 협동조합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농업 분야에 발달하고 있고 무임승차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출자 동기를 형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신세대 협동조합은 지분 거래를 허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호주를 가면 이제 협동조합 지분을 거래하는 이제 거래 시장도 있어요. 공식적인 시장, 주식 시장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최근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협동조합 경영사 특징 중에 틀린 부분은 딱 보면 아시겠죠? 1번에 투자한 돈은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30%로 제한을 하고 있죠. 답은 1번입니다. 협동조합 경영의 특징으로 이제 볼 수 없는 것은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위해서 조합원 간의 차이를 두는 중심적인 멤버십을 두게 되면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를 해치겠죠. 그래서 조합원의 이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가 잘 되려면 조합원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고르게 분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100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들러리다 이러면 민주적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립적인 멤버십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르게 균형 있게 사업이 분포되어 조합원들 간에 있어야 협동조합 경영이 잘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협동조합 중요한 경영상의 특징이니까 잘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요 문장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도 협동조합을 잘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컨설팅 할 때는 이 5번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합원이 편익을 많이 취하면 이 조합의 이익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조합의 잉여를 많이 남기려고 하면 협동조합의 편익이 떨어져요. 이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잘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치선주 중에 하나인데요. 외부의 자본을 도달하고자 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네 번째에 있는 자율과 독립의 원칙이죠. 요거는 외부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받을 때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는 수준에서 받아라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이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에서 차별 없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언급된 것이 아닌 것은 2번 지역이죠. 지역별로 제한할 수 있겠죠. 뭐 천안 지역에서 또는 대전에서 또는 세종에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사업구역을 이제 정하지도 되어 있잖아요. 2번입니다. 나머지에 있어서는 이제 차별을 하지 말라. 이런 게 협동조합의 원칙. 예를 들어 보고서는 이제 협동조합이 정체성의 위기를 이제 겪고 있을 때 21세기의 협동조합이 이런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이제 레이들로 박사가 논문을 통해서 이제 IC에 대해 발표를 한 거죠. 네 가지 원칙을 제안을 했는데 2, 3, 4, 5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이제 가치를 이제 제안을 하고 이게 21세기 협동조합이 가져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1번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제시했던 내용들은 이제 아니죠. 15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시장경제나 공공경제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경제의 특징을 좀 비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고요.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본성을 상호성이라고 봅니다. 이타성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공공경제에서는 공공성을 이제 보고 있고요. 서로 상호작용의 기제, 관계, 시장에서 또는 이제 거래에서의 기제는 시장경제에서는 경쟁 중심이라면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제 신뢰와 협동을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공공경제에서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시민 간의 합의를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는 시장경제는 이제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신뢰 협동을 통해서 연대를 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공공경제는 이제 공정함, 평등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생태경제는 사실 사회적 경제는 좀 비슷하고 보는데 사회적 경제는 현 세대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지만 이걸 이제 미래 세대까지 확장하면 우리가 이제 생태경제로 보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만큼 우리 후손도 누려야 된다. 미래 세대와의 연대, 즉 지금 상태가 미래까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죠.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절대적 빈곤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 사회가 절대적 빈곤이 아닌 다른 어떤 사회적 빈곤의 문제에 처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내가 못하고 위화감을 느낌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단순히 그냥 취약계층이 불쌍하니까 돕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복지죠.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뭔가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 사회의 불이익자, 취약계층이라고 불려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사회에 통합되어야 된다는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방식은 이제 일자리를 통한 통합과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통합을 이뤄내서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표인 거죠. 단순 구호는 이제 아닙니다. 답은 4번이고요. 한국의 사회적 경제 제도적 특징은 제도 설계는 이제 사실 IMF 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실업의 어떤 고통이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를 이제 가져왔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뿌리는 이제 생협과 신협이지만 제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자활기업을 만들었던 거는 자활기업이 이제 사회적 경제 뿌리인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시작이 이제 됐었죠. 초기에 이제 실업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 경제를 이제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회적 경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통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죠. 답은 이제 3번입니다. 4번처럼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네, 실제로 제도 도입은 거꾸로 됐죠. 사회적 비용 구성법이 먼저 도입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요 이제 제도는, 사실 그 사상은 이제 북미와 유럽이 결합되어 있는데, 제도는 이제 이탈리아 해제협동조합법이 많이 참고가 됐죠. 유럽형의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요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표인데 이것을 참조로 이제 보시고 우리가 어쨌든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이 한국의 사회적 경제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ICA 선언 95년도에 나온 선언이죠. 여기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기술을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내고도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슷비슷한 단어라 답은 1번입니다.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협동성 연대 1번입니다. 자, 19번 보시면 일제 협동조합 운동에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요. 일단은 뭐 이제 두레와 개 전통에서 이제 비롯돼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졌고 협동조합이라는 제도 자체는 수입이 된 거지만 요 배경이 됐던 사상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문헌상 최초로 등장 협동조합은 뭐 경성 소비조합, 목포 소비조합 이런 것들인데 1920년, 10년이 이제 아니고요. 1920년에 이제 우리 역사에서 많이 이제 배우죠. 일제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유화 정책을 펼치는데 유화 정책의 하나가 이 협동조합 관련된 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목포 소비자나 이런 다양한 소비조합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문헌이라고 하는 건 신문 광고예요. 창립청의 공고죠. 네. 그 기록을 보고 아 이때 협동조합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이제 개별법 협동조합은 모두 8개가 있죠.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산림조합, 여경초 협동조합, 그리고 생협까지 8개 협동조합들이 이제 개별법을 존재하고 있고 이 8개 개별법 협동조합들은 자기 영역을 이제 구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답을 불러드리지 않아도 이제 아시겠죠? 협동조합의 정의입니다. 저는 이제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그리고 사업체, 그리고 공통의 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율적인 결사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컨설팅하면서 이 정의를 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협동조합 7원칙 중에서 로치대 원칙부터 이어져 온 원칙 2가지 이상 3가지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가지가 이제 민주적 운영, 경제적 참여, 그리고 교육과 훈련이죠. 이 3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민주적 운영이 중요한데 그러면 경제적 참여가 있어야 민주적 운영이 되는 거죠. 내가 협동조합에 참여 안 하는데 경제적인 혜택이 없는데 이제 이 협동조합의 회의에 참여할 동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편익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교육과 훈련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대한 전환을 한번 꼭 보시라고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칼 폴란이라고 하는 이제 하단가죠. 20세기 하단가입니다. 로치대 선구자 중에서 이제 찰스 하워드가 이제 만든 원칙이죠. 이거는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이제 하나죠. 교육입니다. 교육 활동 또는 교육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모든 협동조합은 교육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은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이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려면 내가 이 협동조합에서 어떤 편익을 받고 있는지를 또는 앞으로 어떤 편익을 누려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교육입니다. 25번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지역 개발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지역 개발을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어서 지역을 개발했던 이제 사례고요. 이 운동은 이제 안티고니시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결합해서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이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과 이제 결합이 돼서 지역 주민 주도로 지역을 개발하는 이제 운동이고요. 주민들을 교육해서 지역을 개발하는 운동이고,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 이제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원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